상가 건물은 다시 돌아옵니다. 상인법. 목적. 영업용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두 번째, 물적 적용 범위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물, 영업용 건물. 따라서 상품의 제조, 보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는 영업이 아니니까 상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창고를 빌려서, 공장을 빌려서 도금업을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주문을 받고 있더라. 그럼 이게 영업활동이죠. 그때는 상가 건물에 해당된다. 해당된다. 또 하나, 주임법과는 달리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된다. 여기서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을 말한다. 보증금 더하기 월 단위 차임 곱하기 100. 이게 이하여야 된다. 서울 같은 경우 9억 원 이하여야 된다. 따라서 서울에서 보증금이 5억에 월세가 500이다. 환산보증금은 10억이다. 따라서 상위법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걸 초과임대차라고 하는데요. 초과임대차에는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초과임대차에도 몇 개는 적용이 된다. 대표적으로 초과임대차도 대항력 인정해 준다.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2기가 아니라 3기간 채시 해지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사용이 적용된다. 권리금 회수할 수 있다. 요거는 초과임대차에도 적용이 된다. 존속기간이라든가 갱신이라든가 갱신 요구를 뺀 나머지 법정갱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같은 것들, 우선변제권 이런 거 인정 안 돼요. 인정이 안 되고 대항력, 갱신요구, 3기 연체 시 해지, 표준계약서 사용, 권리금 회수, 요 정도는 초과임대차에도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상가 건물 임대차는 목적이 주임법과 조금 다르고 적용 범위가 조금 다르죠. 그거 주목하시면 되고요. 대항력의 의 똑같아. 요건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 그렇죠. 시기는 다음날 0시고요. 보증금 회수 똑같고요. 다만 최우선 변제 받는 기준 금액과 일정액만 다를 뿐입니다. 그 기준만 좀 다를 뿐이죠. 나머지 임차권 등기명령 똑같고요. 존속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죠. 나머지 다 똑같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보고,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 많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면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 의지하고 똑같죠. 갱신, 약정갱신 가능하고, 자, 법정갱신. 상인법상 법정갱신,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건,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만 요건. 주임법은 2달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요건이지만 상위법에는 그건 없고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요것만 요건. 효과.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돼 기간은 1년. 임차인만 해지 통고. 3월이 경과만 해지. 이렇게 되죠. 갱신 요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고, 여기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8가지, 그 중에서 4개는 꼭 기억하자. 4개는 3기연체 해지, 3기연체시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닌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하여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 뭐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거나 등등이 있는데 4가지는 기억하자. 그리고 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요 사유는 권리금 회수 보장 안 되는 사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예컨대 3기상 연체했다면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도 보장이 안 됩니다. 같이 기억하죠. 이렇게 갱신 요구를 거절 안 해서 갱신 요구에서 갱신됐을 때 효과,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돼 차임 및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 단 아까 초과임대차도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초과임대차 요거는 또 적용이 안 돼요. 요거는 초과임대차에 적용 안 된다. 이거는 적용이 되지만, 갱신 요건은 적용이 되지만 그 효과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 주임법상 갱신 요건 1회만 행사할 수 있죠. 상임법상 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몇 년?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다르니까 그 요건과 효과,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제한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증감 청구, 중개 증액 제한 100분의 5 초과 증액 청구할 수 없고 1년 내 재증액 청구할 수 없고, 보증금의 월 단위 차임, 전환시, 상위법은 연 1할 2푼, 한국은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 낮은 거 초과 못한다. 표준계약서도 상임법은 2개가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권리금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역시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 반면에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 그렇게 주임법에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하나 있고 상가건물에는 권리금 표준계약서가 하나 더 있다. 그 다음에 상가건물에만 있는 권리금 회수. 임대인은 임대차 끝나기 6달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짓거리를 함으로써 그 방해하는 행위가 4개. 그러니까 결국 요 사이에 이거 하지 말아라. 이 짓 하지 말아라. 첫째, 네가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두 번째,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경우.
세 번째, 얘한테 기존 차임이 보증금보다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 네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특히 계약 체결 거절. 예외. 임대인이 요 사이에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방해 행위인데,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방해가 아니다. 그 정당한 사유가 4개. 신규 임차인들가 자력이 없는 경우, 무자력, 개털인 경우, 얘가 의무를 위반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상가 건물이 1년 6월 이상 영리활동,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특히 세 번째 거는요, 임차인이 1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활동으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야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1년 6개월을 지켜봐야 돼요. 그 1년 6개월 이상을 임대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1년 6월이란 말은 임차인이 기존에 1년 6개월 이상을 문을 닫아두고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나 이거 비영리 목적으로 쓸 거야 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 그 다음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그 건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 마지막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아닌 임대인 스스로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때는 권리금 지급받았으니까 얘는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 4가지. 그 중에 4번째, 계약 체결 거절. 하더라도 방해가 아닌 경우 4가지. 마지막, 방해했다. 손해가 생겼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은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행사라.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아니고,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행사라. 두 번째,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정도가 상가 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회수와 관련해서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판례가 몇 개 있죠. 판례가. 그 중에 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미리 권리금 계약이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권리금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주선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권리금 계약이 있고 주선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다가 최근에 나온 판례들입니다. 그거까지 나올 여지가 조금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문 위주로 물어볼 거예요. 판례가 확고하게 많이 쌓여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임법과 상임법은 요 정도만 기억하죠. 요 정도만. 자, 그러면 534페이지
맨 위에 목적하고요. 제1조. 밑에 성질은 뭐 특별법이고 오른쪽 강행 규정이죠. 편면적 강행이죠. 그 정도. 그다음에 적용 범위 생각하시고 인적 적용 범위. 1번 자연인 외국인. 법인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게 동그라미 2번, 3번. 물적 범위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다음 페이지 주택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 판례 1번 구별 기준.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밑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오른쪽 동그라미 5번. 6번은 뭐예요? 주택 임차인은 대지 경매 대가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주택이 대지에도 적용된다. 밑에 대항력 3조 1항. 4항. 3조 1항 4항.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대항력권 1번 6줄. 주택의 인도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 간접점에도 된다는 거. 주민등록과 관련해서는 오른쪽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은, 리을.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4번은 목차만.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 상실이 원칙. 그것만. 5번은 적법전대했다.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기다. 오른쪽 동그라미 6번. 7번. 6번, 7번. 다음 페이지 대항력의 내용. 동그라미에 기역, 니은. 오른쪽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그 밑에 양가로 위에 동그라미 1번.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고. 자, 보증금에서 3조의 2의 1항. 3항. 3항은 뭐예요? 주택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여기서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죠. 먼저 인도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도하겠다는 증명만 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3항. 오른쪽에 보면요. 7항에 보면 임차인이 중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에게 양도했을 때 그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도 승계한다는 거. 일반인이 양수했을 때는 우선변제권 승계하지 못하지만 금융기관이 양수했을 때는 우선변제권을 승계하게 된다는 거. 밑에 9항. 그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지는 못하고요. 나중에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7항, 9항. 밑에 우선변제권의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만.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당연히 547조 맨 밑에 배당을 요구해야 됩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지만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다면 배당을 요구해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4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6번. 다음 페이지 양가로 7번 다시 나왔네요. 양가로 7번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승계. 확정일자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 보증금 일정액 보호 8조 1항. 2항 두 번째 문장에 뭐라고 했어요?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권을 갖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오른쪽 적용 범위와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8월 달까지 개정이 안 되면 9월 초부터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판례 1번에 하나, 둘, 셋, 넷,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다음.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비로소 건물이 신축. 이런 경우 그 소액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 인정한다면 저당권자에게 불축의 손해가 생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지 환가제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에? 4번.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바뀌고 임대차했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5번. 처음에 계약할 때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함으로써 소액 임차인이 된 경우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쭉 있다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요. 3번 임차권자의 경매 신청이 있죠. 양가로일의 마지막 줄에 소액사건 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양가로일의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4번 임차권 등기명령 양가로 1번. 다음 페이지 효력. 동그라미 1, 2, 3, 4, 5. 판례 1번. 그 다음에 촌속기한의 보장이라고 나서 좀 달달달 암기하셔야 되죠. 자꾸 읽으시면 돼요. 4조 1항 2항 계약갱신 1항 2항 3항 법정갱신을 말하죠. 6조에 2는 법정갱신의 효과고요. 6조의 3은 갱신 요구권이죠. 그 중에 1호하고 8호는 꼭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1호하고 8호. 그 다음에 2항 1회만 행사할 수 있다. 기간은 2년으로 본다. 3항 동일 조건으로 계약됐다. 차임 및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4항 기간은 2년으로 보되 6조의 2. 그게 뭐예요?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된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갱신 요구권의 갱신의 효과고요. 5항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조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장을 넘겨서 559페이지 차임 증감 청구권 있죠. 그 중에 증액은 제한이 된다 그랬어요. 한 장 넘기면 동그라미 2번. 제한 있죠. 1년 내 못하고 1년 지났다 하더라도 20분의 1 초과 못하고. 양가로 2번.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산정률 제한. 맨 밑에 박스가 있죠.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가 있습니다. 560페이지 맨 밑에 박스. 그 다음 임차권 승계가 있죠. 9조의 1항, 2항, 3항. 상가 건물 565페이지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양가로 1번. 상가 건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데 판례 밑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장 빌렸지만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상임법이 적용된단 말이죠. 다음 페이지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단 말이죠. 단 그 기준금액은 나중에 암기하시고 맨 밑에 양가로 3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게 있다. 오른쪽 대항력, 2번 갱신요구, 3번 권리금 회수, 4번 3기 연체 시해지, 하나 더 표준계약서.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 대항력과 관련된 건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으니까 똑같고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세요. 다 똑같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571페이지 임대차 기간. 양가로 3 법정갱신.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 동그라미 1번.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당연히 아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거는 갱신 요구권에만 적용이 되고요. 약정갱신이나 법정갱신이 적용이 안 돼요. 약정갱신이나 법정갱신은 10년 초과할 수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3. 계약갱신 요구 양가로 1번. 그리고 거절 사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7번. 오른쪽 양가로 2, 양가로 3, 양가로 4, 양가로 3, 4까지. 2, 3, 4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보 동그라미 1번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밑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가지를 하지 말아라. 다만 다음 페이지 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말아라. 그럼 뒤집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그 정당한 사유가 오른쪽 예외 박스 4개. 왼쪽 양가로 2번 위반의 효과.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 판례 하나. 자, 오른쪽 차임증 감청권의 동그라미 1, 2 제한. 다음 페이지 보증물 월세로 바꿨을 때 산정률 제한.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됐죠? 요 정도. 이 정도는 기억하죠. 너무 많죠?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 적어도 이 정도는 확인하자. 나머지 3개는 정말로 딱 필요한 것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